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정치여법 해설 강의를 맡은 최승입니다.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번 정치여법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치화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출제됐는지 빈도를 보니까 1단원에서 4문제, 2단원에서 4문제, 3단원에서 2문제, 4단원 4문제, 5단원 4문제, 6단원 2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3단원이 뭐 2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3단원이 뭐 좀 비중이 적은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죠. 우리 3단원에서는 정치여법의 가장 어려움, 킬러, 슈퍼킬러 선거 분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번 시험은 이렇게 이제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처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공부할 때 시험 봤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답률이 높은 그 파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인지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높았던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주제들뿐만 아니라 이 6단원에서 나온 2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이게 6단원에서 나온 그 2문제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치화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공부할 부분이 되게 많은,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 공부가 진행되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정치화법을 공부를 해서 3학년 때 이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도 아마 요 마지막 파트는 또 내신 시험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2학기 기말고사 후에 진도를 나가서 포함이 안 되어서 이제 공부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정치화법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 때 이제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6단원까지 못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단원에 대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오답률 탑5 안에 이 2문제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나온 킬러 문항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줘야 될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개념 문제에서는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번 문제를 그래야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그렇게 됐었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문제 해서 이제 제가 페이지별로 이렇게 실어놨는데 1페이지는 물론 눈여겨볼 문제라고 해가지고 했지만 다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눈여겨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1페이지는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 될 것 같고, 2페이지에서 7번 문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해석하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약간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눈여겨볼 문제로 실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 이렇게 눈여겨볼 문제로 실어놨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 2위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계약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빈출되는 주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명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3명의 사람의 나이를 추론하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볼 문제로 이렇게 실어놨었고요. 마지막 우리 4페이지에서는 17번 문제하고 20번 문제 제가 이제 했는데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문제가 오답률이 1등이래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있고 연소근로자의 나이 기준이 있는데 이게 약간 달라서 거기에서 이제 개념적인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헷갈려서 이게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 수능 문제나 그런 데서도
그 미성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면 19세 미만자를 얘기하는데 19세 미만자 중에서 18세와 18세가 안 되는 애들의 또 근로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18세와 18세가 안 되는 애들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최근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꼼꼼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답률 3위 문제로서 선거 분석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죠. 항상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여법에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나머지 문제들을 스피디하게 처리를 하고 이 문제를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킬러 문제로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저는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차례대로 쭈루룩 문제 진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